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명사와 동사 두 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명사 쓰고 동사 쓰고 명사 쓰는 주어 동사 쓰고 목적어를 쓰는 형태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형태고, 우리말은 명사 쓰고 동사 쓰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말의 형태이고요. 얘네들을 배열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그 언어라는 놈을 만들어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 명사와 동사를 잘 공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사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명사와 명사를 꾸미는 말을 공부하는 거고요. 동사는 동사와 동사의 변화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제도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말의 소수로도 변하죠. 하다가 하니, 했다, 그 다음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붙기도 하고, 영어로 치자면 그런 식으로 동사는 변화하는 모양이 어떻게 의미를 바꾸는가를 공부하는 거고, 명사는 자기가 바뀌지는 않아요. 책상이 책살로 바뀌고 이러지 않거든요. 책상은 그대로 있는데 책상을 꾸미는 말에 의해서 명사의 내용이 약간씩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는 그냥 익히고 명사를 꾸미는 말을 보면 되고, 동사는 동사가 변화해서 만들어내는 말의 의미를 그 공부해내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명사를 해석하는 법을 볼 거니, 이거 배우고 나면 주어하고 목적어로 완전히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명사 중에서 책상 이런 거 말고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명사 구와 절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3과하고 레슨 3, 레슨 4 여기 가면 뭐 하게 되냐면 명사를 꾸미는 말의 형용사 구, 형용사 절을 3, 4과에서 공부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과로 바뀌게 되면 거기서부터 무슨 편을 공부하는 거냐면 동사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말에 그 어감을 바꾸는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의 변화인 시제, 능동, 수동 배울 거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얘네들의 문장을 연결하는, 그리고 다음번 과로 넘어가기 전에 추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12과에서 다루면서 전체 이 강의는 마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머릿속에 공부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걸 힘으로 이제 다음부터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전체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를 볼 건데, 단일 명사는 사실 뭐 별로 공부할 것이 없죠, 그죠? 단일 명사에 공부할 게 없고, 명사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 명사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구하고 절이 뭔지 아시죠? 대략은 알겠죠?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구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합시다. 한국말로 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건 I went 다음에 to the building 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 나는 그 건물에 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치사 있고 여기 관사 있고 명사 있지만 I went to the building 이라는 말은 건물에 라는 말로 장소를 나타내니 하나의 부사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혹자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전치사구다라고 부르기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치사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전치사구라고 부르지만 품사의 이름으로 역할로 부르자면 부사구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자, 여기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문장이라고 그러죠. 문장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다 만약에 코마를 찍고요. When I was 16 이런 말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접속사 있고 명사 있고 동사 있고 형용사 있고 이렇게 마침표가 찍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16살 때 그 건물에 갔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이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부사라고 그러죠. 각각의 품사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16살 때라는 말로 꼭 yesterday, 어제 같은 하나의 품사 부사처럼 쓰이고 있어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얘는 구가 아니라 절이라고 부르냐면 안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동사가 들었기 때문에. 자, 좀 전에 여기까지를 끊었고 마침표를 찍으면 얘를 문장이라고 했는데 얘를 문장이라고 부르진 않죠. 얘를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절이라고 부르는 건, 절이라는 놈은 자체로 문장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 문장 뒤에 부차적으로 따라 붙어 활용되는 놈을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이 어렵지 모양을 보고 구별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구 또는 절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뭐가 들어있으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라고 그러고, 절은 문장의
일부분으로 활용이 되는 말입니다. 되셨죠?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절은 이 주어 동사를 쓰기 전에 반드시 이 본 문장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주어 동사 앞에 붙여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문장하고 달라요. 그냥 이게 문장일 때는 여기에 뭐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절이라는 놈은 문장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붙여야 되는 놈이 있어요. 이 절 앞에 붙여야 되는 연결 어구에는 영어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뭐뭐 있냐면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 그리고 의문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다고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어요. 추가로 더 설명하자면 접속사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그래서 내가 16살 때라는 뜻을 갖고 문장을 연결한 거고, 관계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 돼요. 뭐 부사절도 있고 명사절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은 형용사 절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는 자기는 대명사예요. 자기는 대명사인데 뒤로 데리고 있는 말들은 전부 형용사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절이 돼요. 자기는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구라고도 부르지만 얘는 전체적으로 내용은 부사의 내용이어서 부사구라고 불러도 되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선생님들이 웬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웬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지 품사의 이름을 역할을 붙여서 표현하면 정확하게 부사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는 물어보는 내용을 문장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 그러면 의문사 절이 되는 거겠네요. 다 정리되셨죠?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말을 뭐 또는 뭐, 구 또는 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은 뭘 포함하고 있죠? 동사를 내리고 있고 얘는 문장이 아니면 문장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데 문장의 일부분으로 활용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절 앞에는 쓸 수 있는 말이 몇 개? 셋. 그게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장의 일부분으로 명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미 뭐 사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장황하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칠판, 분필 같은 일은 이름을 가진 명사가 아니라 이름이 아닌 놈들을, 긴 말들을 명사처럼 만들어서 주어 또는 목적어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에서 명사가 문장 승문으로 차지하는 게 주어, 목적어, 보어, 즉 동사 빼곤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자리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면 명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에는 영어에 뭐뭐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명사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준동사 할 때 부정사, 동명사는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명사절에는 절을 이끄는 말이 영어에 몇 개 있다고요? 기억 안 나면 공부하지 마요. 절을 이끄는 말이 영어 몇 개가 있죠? 셋. 그게 뭐뭐 있죠?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절을 만들 접속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명사절을 만들 뭐도 있냐면 관계사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을 만들 무엇도 있냐면 의문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3가지가 명사절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여기 들어오는 모양이 그러면 영어의 이름이 아닌 명사 모양 전체가 되는 거겠군요. 우리 단일 명사는 배울 필요 없잖아요. 분필 이런 걸 뭐 배울 건 아니니까. 그러면 부정사구는 영어에서 어떻게 생겼죠? 얘는 생긴 모양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죠? 분필 색깔이. to 동사 원형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동명사는 어떻게 생겨 먹었죠? 얘는 ing로 생겨 먹었죠? ing로 생겨 먹은 거 저거 말고 분사도 있었어요. 그거하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사구가 뒤에 목적어를 내리고 나오거나 뭐로 꾸질꾸질 이어지고 이래서 부정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부정사는 늘 구겠네. 어차피 to 동사 원형 2개 이상의 단어로 됐으니. 근데 동명사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동명사구라고 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으면 걔를 동명사구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어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언어고요. 한국어는 접속사가 거의 없는 언어예요. 영어의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말들은 사실 보면 대부분 부사로 그냥 쓸 뿐이거든요. because는 영어에서는 접속사지만 우리말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로 뒤에 붙어서 그냥 부사로 쓰이고 말잖아요. as soon as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를 뒤에 붙여서 절을 만들어 쓰지만 우리말에 하자마자라는 말이
꼭 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있어야 되고 문장의 일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접속사가 대단히 많이 발달해서 엄청난 개수의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데 별다르게 공부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그냥 뜻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속사는 접속사다라는 사실만 알면 뒤에 주어 동사 붙여서 쓰면 되니까. 그 많은 접속사 중에 영어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영어에 몇 개가 있냐면 딱 3개가 있어요. 고맙게도 많지 않게 뭐뭐가 있냐면 하나는요, 얘가 대시 있고요. 주어 자리에 쓰면 대문자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부러 주어 자리를 표시하려고 대문자로 썼습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이 명사절을 잘 파악하는 게 좋겠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if라는 놈이 있어요. 아니,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오면 소문자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whether이라는 얘가 있어요. 자, 얘도 당연히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오면 소문자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듭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명사절을 만드는 관계사가 영어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what이라고 시작하는 놈이 명사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 명사절이에요. 관계대명사면. 근데 요거 말고 얘는 너무 안 중요해서 색깔을 바꿔 쓰겠습니다. 걔 중에 뭐라고 적히는 놈이 있냐면 ever이라고 적히는 놈이 있어요. ever이라고 적히는 놈은 부사절을 이끌기도 하거든요. 근데 명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별로 구별하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야, 의문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놈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의문사는 어떻게 how만 빼고 나면 다 나머지 뭘로 시작하죠? WH로 시작하기 때문에 의문사를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당연히 얘도 뒤에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오면 이렇게 소문자로 적히게 될 겁니다. 자, 부정사는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면 뒤에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얘가 to go면 끝날 거고요. 물론 to go to the building 이런 구는 또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준동사도 원래는 뭐였으니까? 동사였으니까. 근데 뭐만 바꾸는 거였죠? 어미만 바꿔서 다른 품사로 전성하고 활용하는 거였으니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질꾸질 이렇게 올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따라 붙겠어요? 얘는 주어 동사까지 반드시 따라 붙겠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뭐가 꾸질꾸질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 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if도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붙겠죠. 그 다음에 whether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어 동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what이라는 놈은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이미 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아니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안 나오고 주어가 안 나오고 동사부터 나오겠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주어부터 나오는데 얘 생략 가능하시고요. 주격이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겁니다. 네, ever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아니라 동사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도 자기가 주어가 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동사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명사 모양이 요거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되죠? 8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형용사 모양이 뒤로 가는 거 8개였죠? 명사 모양이 오는 거 8개? 이거면 영어에서 여러분이 이제 해석 못할 일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 자리에 동사가 와도 이 앞에 주어 있고 이 뒤에 목적어 있을 거거든요. 얘가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뒤에 이제 해석을 한번 봅시다. 얘가 부정사가 오게 되면 명사니까 얘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뭐 하기,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함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서술어 어미를 바꿔서 뭐처럼 써주면 되죠. 명사처럼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라고 하면 됐어요? 뭐뭐 함, 뭐뭐 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정사하고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점점 생각해보면서 동명사하고 부정사를 조금 나눠서 해석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that은요. that은 영어의 접속사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because가 왜냐하면 뜻이 있었잖아요. 왜는 뭐뭐 할 때 뜻이 있었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어에 뜻이 없는 접속사가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게요? 바보니? 왜 물었겠니? 영어에 뜻이 없는 접속사가, 영어에 뜻이 없는 접속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네, 천재. 대시 딱 하나 유일하게 뜻이 없거든요. 쟤는 뜻이 없고 뭐만 있냐면 기능만 있어서 이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럼 주어가 동사는 뭐라고 하면 되죠? 것 하면 끝나네요. 주어가 동사는 것 이러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if는
뜻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다 하지 마요. 무슨 뜻이죠? if가 만약 뭐라면은 부사절이에요. 만약 뭐라면은 부사절이고 if가 명사절이 되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이때 아닌지는 해석 안 해도 돼요. 뭐뭐인지를 알고 싶어. 내가 우려하는 건 뭐뭐인지이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넣어서 더 편하시면 인지 아닌지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원규가 천재인지 아닌지는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원규가 천재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if의 원 특성을 보면 사실은 안 붙이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이라는 놈은 역시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or이 들어가면요 A 또는 B, A든 B든 뭐 이런 식으로 A 또는 B라든지 A든 B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what은 앞에 the thing이라는 별 의미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고 which가 관계대명사가 붙을 때 세 개 단어를 붙여서 what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the thing 정도의 의미를 가지니까 얘도 뭐뭐 것 하는 이런 말만 붙이시면 돼요. ever이라는 놈은 얘는 어떤 의미냐면 ever은 이게 보통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법책에 보면 ever이라는 복합관계대명사 또는 복합관계부사는 주어가 명사절이 되면 든지라고 해석하고 부사절이 되면 라도라고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저는 이게 왜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오든지 밥 줄게. 말이 이상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오더라도 밥 줄게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말인가요? 이 든지하고 라도하고 말이 차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굳이 얘는 명사 얘는 부사라고 문법책에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명사절은 다 든지라고 해석해 놓고 부사절은 다 라도라고 해석해 놨는데 두 개 바꿔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의문사는 글자 그대로 얘는 의문사로 해석하면 돼요. 누가라고 해석해도 되고, 잘 보세요. 누가라고 해석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 라고 해도 되지만 가는 장소가 궁금해 라고 해석해도 돼요. 더 쓸까요?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who이면 where이면 장소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닌데 how면 어떻게 라고 해도 되지만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why면 왜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유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마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명사 해석하는 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 자리라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 말에다가 주어 자리라면 뭐 붙이면 돼요? 얘는 은는이가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붙여서 해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만약에 목적어 자리라면 뭐라고 하면 되죠? 목적어 자리는 을을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할 때. 보호 자리면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To study English가 주어 자리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I want to study English라고 하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My hope is to study English라고 쓰면 나의 소원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각각 명사 자리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단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조금 주의할 정도는 아닌데 하나를 추가로 더 가르쳐 드리면 if는 주어절에서는 쓰지 않아요. 엄밀하게는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고 보호 자리에서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if는 대문자로 나타나면 그럼 무조건 부사절로 해석해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놈들이 그냥 막 써요. 왜 이렇게 말이라는 건 압도적 다수 대중이 사용하면 결국 우리도 국어연구원이 지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총각김치라고 하지 말고 총각무라고 하지 말고 알타리무라고 하고 몇십 년을 주장해봤지만 사람들이 계속 총각무라고 하니까 결국 졌죠. 그래서 재작년인가 이제 아마 총각무랑 알타리무랑 다 표준어가 됐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짜장면이잖아요. 한 20년 동안 야 짜장면은 틀린 말이야 라고 했는데 다 짜장면 먹으러 다니니까 아마 제 생각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짜장면 먹으러 다녔을 거예요. 짜장면 안 드시고. 그래서 결국 둘 다 지금은 둘 다 맞는 걸로 됐죠. 둘 다 맞는 걸로 됐는데 한 2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 짜장면은 날아가실 것 같은데요.
한 100년 더 지나면 누가 자장년이라고 얘기하면 저 새끼는 입이 왜 이렇게 발음이 저 모양이냐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미국 애들이 이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규범 문법에서는 흔히 교실 문법이라고 하는 딱딱한 문법에서는 if는 주어 절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고 목적어 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다 보면 독해책들을 보시다 보면 if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데 명사절인 경우를 여러분이 꽤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뭘 당황을 하겠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갈 텐데 그냥 명사절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있으니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이 생긴 모양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동사 좌우에 있는 모든 말은 이론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명사의 모양 8가지 다 봤고요. 이 명사를 꾸미는 모양 뒤에서 붙는 거 8가지, 앞에 붙는 분사 2가지 하면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는 많지만 어떤 식으로 생겼더라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론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축구 드리블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서 드리블이 막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숙달의 과제는 누구에게 남은 거냐면 여러분에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여태까지 해석이 이 정도는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이런 게 나타나면 해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게 보였을 때 여태까지 이제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얘네들을 만나다 보면 얘네들이 부정사구를 해석하듯 얘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아주 점점 여러분이 모르는 문장이 남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만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이 지문으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관련 참고서 문제집이건 뭐 다른 여타의 영어 책이건 간에 읽어 나가면서 점점 저런 것들이 자기에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양을 읽어 나가시면 여러분께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명사편 다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과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동사의 변화형들 나오는 거니까 동사의 변화형까지 하고 나면 이제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전부 다 끝난 거니 마지막 이제 몇 가지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를 잡아서 공부할 일이 아니라 독해 지문을 공부하다가 나오면 그때 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거죠. 새로운 단어가 몰아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추가하며 공부하는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모양도 하나씩 나타나는 놈들을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가 부정사구로 시작하면 요거 하면서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영어를 좀 못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영어가 그래도 뭐 수능 기준으로 1, 2등급쯤 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은 여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공부하시다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정확성에 기반해서 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 정확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대충 때려 찍는 실력만 자꾸 생기거든요.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대략을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문을 보다가 조금 어려운 구문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구문일 경우에 모른다 안다를 따지지 않고 대략의 내용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특히나 문제를 풀다가 맞으면 그러면 그 구문과 관련된 건 본인에게는 영원한 약점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장이 끼어서 나오게 되면 아예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뭐 특정한 태권도 같은 경우를 배운다거나 이럴 때 하나하나 낱개의 구분 동작을 배우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숙달이 되면 빠르기도 하면서 유연하기도 하죠. 근데 시작부터 얘가 정확한 단계별 동작을 배우지 않고 그러지 않고 만약에 갑자기 전체 동작을 한 번에 배워버리면 그러면 처음에는 대충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초 분량은 기초 공사가 덜 된 건 반드시 효과를 치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는 뭐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서 군대를 안 갈 사람이 더 많겠지만 군대 가서 이렇게 막 총검술 이런 거 배울 때 구분 동작이라고 그래서 동작을 하나하나 낱개로 배운 다음에 이 낱개의 구분 동작을 빠르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연속 동작부터 하면 그 동작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낮게를 구분을 시켜줘야 나중에 이게 그 단계에서 빨라져도 정확하게 적들을 겨냥할 수 있고 정확한 이렇게 총을 쏘는 동작을 유지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앞으로는 읽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은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 좀 이따 다음 문장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To drive too fast라고 하면 그래서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건 비용신처럼 운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됐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갖고 설명해 볼게요. 졸리는 사람은 잠을 좀 깨보세요. 조금만 더 하다가 쉬다하게. To analyze the data라고 하면 여기서 analyze는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어 문장이 생긴 모양들을 하나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analyze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연습을 하려는 거예요. to가 붙어 있고 주어 자리이니 얘 하는 것은 이라는 말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to 뒤에 나왔으니 동사이고 the data는 당연히 그런 목적어가 될 거라는 게 너무 뻔하니 이 문장을 읽을 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데이터를 analyze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시라고요. 정확하게 해석한다, 또박또박하게 해석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오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적어도 이 책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책에는 영어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구조는 전부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아주 특별한 용법이 없는 거겠지 문장의 모양 자체가 없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열심히 그렇게 읽어내고 나면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면서 읽어야 될 책에 모르는 문장의 구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기억이 안 나거나 적용을 못할 뿐이겠지.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번만 하고 나면 여러분 손에 다 잡힌 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모르는 나의 약점도 다 없애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읽어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었는데 속도까지 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유연성까지 확보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12과에 나오는 추론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단어를 외울 때도 analyze 찾아볼 거 아니에요? 해석할 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문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analyze 무슨 뜻인지 모르면 바로 밑에 단어 해설을 봐버려요. 진짜 안 좋습니다. 자꾸 머리를 써서 데이터를 analyze 하는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지문이 끝나고 나면 귀찮겠지만 그러면 analyze가 이런 뜻이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또는 해석판과 비교를 해보면 자동으로 analyze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과정에서 단어가 엄청 잘 이어집니다. 단어를 먼저 쑥 봐버리는 건 단어의 의미를 갖고 문장을 풀어버릴 그 실수를 하게 될 그런 좋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될 개연성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너 없이 가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 없이 가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라는 이런 얘기가 됐고요. 동명사구로 시작해도 마찬가지. reading in bed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reading in bed는 bed에서 책을 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누워서 책 보는 거죠.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바닥에 안 앉잖아요. 이게 바닥에 앉는 게 걔네들한테는 진짜 이상한 일인데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왜냐면 걔네들은 그래서 왜 문 열고 들어가서 신발 신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걔들은 바닥이 주로 카펫이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앉을 때는 여기가 좀 지저분해서 앉기가 걔들은 좀 이상해요. 그래요. 걔네들은.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앉으면 의자에 앉거나 또 침대에 앉지 바닥에 절대 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다리를 딱 하고 이러고 앉으면 여기? 그러니까 요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 접어서 앉는 거 걔들 못해요. 앉으라고 하면 다리 우동 푹 하고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옛날에 내 친구는 바닥에 앉는 것조차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생각에는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걔가 내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김을 떨어뜨려서 그냥 주워서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완전 미개인 보듯이 보는데 우리는 바닥이 깨끗하잖아요. 물론 김치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 좀 그렇지만 김 정도는 뭐 가볍게 먹을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은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신발 신고 다니는 거니까.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죠. 걔들은 바닥에 물기 있으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네들 여러분 욕조에 보면 샤워할 때도 항상 뭘 치나요? 샤워 커튼을 딱 쳐서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지 않게 하는데 우리는 물 팍 때려 붓고 씻어야 이게 뭔가 좀 깨끗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들이 서로 다른 거죠. 가까운 나라 일본은, 가까운 나라 중국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살았음에도 우리하고 문화가 되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일본 애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술 못 먹거든요. 우리도 뭐 즐겁지 않아서 안 먹지만 아버지니까 직접 주기도 하잖아요. 일본 애들은 아버지하고 마주 앉아 담배는 피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절대 선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길어졌습니다. 얘는 침대에서 책 보는 거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누워서 책 보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for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눈에라고 해석이 되는 거군요. 어디에, 어디에게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유가 for이라는 말의 기본 전치사의 기본 의미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go for Seou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 좋지 않음이 누구에게, 눈에게 좋지 않다라고 for를 정확하게 아셨죠? 이제 for를 정확하게 아셨죠? 특히나 그게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비형용사 for이라고 쓰면 어디에게 뭐뭐 하다라는 for인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죠, 지금? 왜 강조하는지 좀 이따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얘는 making error, 실수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언어 학습 프로세스에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요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chewing gum in public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public에서 껌을 씹는 것, 이게 뭘까? 네, public이라는 건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또는 사람들 보는데 껌을 씹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첫 시간에 encourage로 돌아가 봐요. 격려하다라고 고정시키는 게 해석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내용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껌을 씹는 건 이건 예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to나 ing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to로 시작을 해서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쭉 가다가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오면 여기를 끊어서 이 앞가지를 은는이가를 붙여주면 되겠는데 to로 시작을 해서 가다가 동사야 나와라 하고 있는데 뒤에 길을 커마가 툭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커마가 튀어나와 버린다라는 얘기는 얘는 여기까지가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뭐 했다는 얘기죠? 독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독립성분이면 얘는 품사가 뭐예요? 국어. 독립성분이면 품사가 부사잖아요. 미치겠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독립하시면 부사입니다. 독립하시면. 얘를 들여다가 그래서 뒤 문장 뒤로 옮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한 부사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지난 일과에서 배운 거잖아요. 독립한 부사니까 저게 뭐가 되죠? 목적, 뭐뭐 하려고가 되는 거잖아요. 아, 미치겠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ing가, 여러분 때문에 제가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ing가 쭉 가다가 동사가 나오면 여기를 끊어서 앞에를 은는이가 처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문장을 잘 못 보는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분은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면서 자꾸 동사를 확인하려고 애를 쓰세요. 실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도 마찬가지. ing가 나오길래 주어로 해석하려고 동사를 보려고 하는데 제기를 커마가 뚝 등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얘는 독립하셨네요. 독립하셨으면 뭐라고요? 부사네요. 그러면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분사구문이네. 우리 뭐라고 해석했더라?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했죠.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서부터 나올 거고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서부터 나오겠군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to do this라고 쓰면 이걸 하려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종종 지리에 의지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turn to라는 말이 의지하다, 의존하다인데 사람의 주의, 생각, 그 다음에 관심 따위가 어떤 방향을 향할 때는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사람의 생각, 주의, 관심이 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리킬 때는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할 때 listen, 뭐 쓰죠? to를 쓰죠. 여러분의 주의를 나에게로 향해서 들으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urn to도 나의 생각, 주의, 관심 따위를 여기에 향하는 걸 얘기해서 뒤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말이 되고 여기는 뒤에 사물이 왔으니 그냥 의지하다 정도면 되겠죠. 여기 보면 enjoy라는 말은 맨날 즐기지만 마시고 뭐 누리다 정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정도 되겠죠.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근데 이 that은 뭐라고 하면 되죠? 이제 어떤 이라고 하면 되죠? 다음번에 이제 배울게요. 본격적으로. 다음
다음과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떤 풍요로움이냐면 삶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하고 뒤가 뭐가 되냐면 주어 동사가 됐죠.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take time이니까 시간을 우리말로 시간을 내다라는 얘기거든요. 따로 시간을 내는 걸 take time이라고 하니까 뭐 시간에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ing나 ing인데 가다가 동사가 안 나오고 커마가 나왔으니 얘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걷다가라고 하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너는 나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쟤를 walking을 꼭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꾸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cognize는 알아보는 거죠. 알아채는 거예요. 뭘 알아챘냐면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걸 알고서 이래버리면 되는군요. 알아서 그 다음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사인북을 요청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주어가 이번에는 net이나 whether로 시작하는 경우 일부러 if를 뺐어요. 규범 문법상 if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최 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최 씨가 전화를 하지 않은 건 좀 묘한데 라는 얘기입니다. odd가 묘한, 요상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numbers라는 숫자를 붙이면 무슨 단어가 되죠? 그렇죠. 안 나누어지는 이상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홀수를 odd numbe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 문화권 사람들이 원래 숫자를 6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6이 나누기가 되게 좋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명만 나누면 되거든요. 1명 오면 6개 주면 되고, 2명 오면 3개 주면 되고, 3명 오면 2개 주면 되고, 6명 오면 하나씩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4명, 5명만 이렇게 몰려오지 않으면 6이 숫자를 나누기에 좋아서 그래서 6의 배수인, 2배수인 12진법을 주로 얘네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1이 된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5진수나 10진수를 썼으면 편했을 텐데 얘네들이 그 6진법 12진법을 쓰는 바람에 숫자가 1에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12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10진법을 써서 뭐가 됐죠? 11, 12가 됐는데 얘는 10, 1이 안 되고 뭐가 됐냐면 또는 1, 10이 안 되고 뭐가 됐죠? 1, 10이 안 되고 11, 12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13, 14, 15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불어는 이 숫자가 계속 12진법으로 읽어요.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서. 그래서 불어로 숫자 읽고 계산하고 이러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짝수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odd number이 홀수면 짝수는요, even number이라고 합니다. even이라는 말은 평평한, 균등한이라는 뜻을 가져서 아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숫자라고 짝수를 even numbers라고 하죠. 앞에 that이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어 동사를 지나가야겠죠. 문장의 정동사가 아니니 두 번째 나타나는 is가 문장의 정동사가 될 거라고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은, 영어 성적이 좀 많이 안 되시는 분은 그래서 주어 끝나고 나오는 문장의 정동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자꾸 해보세요. 금방 잡힙니다. 그러면 주디가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이렇게 됐죠. 주디가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는 건 기적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고요. whether이 들어오면 무슨 말이 된다고요? 예, 인지 아닌지가 되니까 네가 지금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걔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닌지는이 되는 거겠죠? 아닌지는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아 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what으로 시작하면 뭐라고 해석하죠? 것이라고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군요. 그 다음에 for breakfast니까 아침 식사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팬케이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페니 컴퍼니에서 페니 빵이라고 그랬죠. 그거 봐요, 빵 맞잖아요. 빵 케이크 아닙니까? 빵 케이크. 브레이크퍼스트는 브레이크 페스트예요. 이 단어는 브레이크가 깨뜨리는 거죠. FAST 페스트도 자체로 단어예요. 얘가 단식이거든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볼 의사가 없는 그 페스트가 단식이어서 얘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해지면 잤잖아요. 어두워서 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한 4시쯤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게 걔네들이 일이었다가 해 뜨면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복기가 엄청 길었죠. 그래서 그 공복기 단식을 깨뜨리는 아침 식사가 브렉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reakfast는 이미 알고 있던 단어였을 거니 fast라는 단어는 하나 기억합시다. 영어로 단식을 fast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 needs는 지나가야 됩니다. 최 씨가 진짜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 되죠. 그건 긴 휴식입니다. 긴 육아입니다. 라는 얘기가 됐고, 자, 이번에는요, what이 주어가 됐더니 주어로 시작하지 않고 동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happen 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니까 는 이렇게 됐겠죠. 그건 비밀이야 라는 얘기가 됐고, 마지막 의문사절로 된 거 볼까요? 자, 그 여자가 언제 거기에 갔는지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거기에 간 때라고 해도 좋습니다. 둘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영어 선생님들이 계실 건데, 그러기 싫으면 여러분도 그냥 언제라고 하시고요. 저는 뭐라고 해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역시 이것도 왜 그 사람들이 country를 떠났는지, 나라를 떠났는지는 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 이유는 이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겠군요. 비밀입니다 라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요, 스텝은 직원입니다. 직원은 이거 한국 사람들이 여기다 S 붙여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뭐 수능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스텝은 자체로 집합명사에서 복수형을 취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스텝이라고 단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직원이에요, 직원이 손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이라고 해도 좋고, 어떻게 직원이 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vital이라는 말이 필수의라는 이런 말이 돼서,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바이타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비타민이라고 하고 영어 발음은 바이타민입니다.